자, 2차 부등식이 뭐냐면 일단 부등식이니까 여러분 부등호가 포함된 식을 2차 부등식이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거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등식이니까 부등호가 있어야 되고 2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식 표현 자체가 2차 항이 제일 높아야 돼.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버리면 3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블라블라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 이항해버리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차 부등식의 뜻은 뭐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거 그냥 외우려면 잘 봐. 오른쪽 페이지 보면 봐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4개로 되어 있고, 판별식이 0일 땐 또 해가 4개고, 자, 이번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나오겠죠? 이럴 때 또 해가 뭐 이렇게 4개 된대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니?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명을 스스로 납득 및 이해를 하셔야 저런 것들 안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판단하셔야 되냐면, 자, 만약에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다고 쳐요. 잘 봐요. 자, 얘를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전에. 자, 그래프, 영어로 그래프지 뭐. G, R, A, P, H. 자, 그래프가 왜 좋냐면, 시각적이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각적이란 건 내가 계산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계산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대입이에요. 자, 계산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부호냐면 y 값의 부호를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 자, 도대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봐. 내가 이 1차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 자, 가연아 1차 함수 그래프는 무슨 모양입니까? 직선이죠. 아래로 굴러온 쪽 직선인데 내가 저 애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아야, 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데 가장 간편한 건 x절편하고 y절편 딱 점 찍어서 이으면 되거든요. 수아야, y절편 얼마입니까? 1이죠. 자, x절편은 y 0 넣는 거니까 y에 0을 넣었을 때 이 등식이 만족하려면 x는 마이너스 1이죠. 자, 0,1이랑 y절편 그리고 x절편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잘 봐. 이을 건데 뭐 여러 가지 점을 한번 더 대입해보자. 자, 만약에 내가 x에 1을 대입한다고 치면 1,2를 지나겠죠. 1,2를 지날 거고요. 자, 내가 지금 0 대입했고 1 대입했고 마이너스 1도 대입했고, 자,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 자, 대충 이제 점 4개 정도 찍어봤으니까 이제 이으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자, 얘를 y는 x 플러스 1이라 하고, 자, 이건 표현에 관한 문제인데요. 표현에 관한 얘기인데요.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y 대신에 fx를 써도 상관이 없죠. x에 관한 함수입니다. 펑션에 f를 붙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잘 봐. 내가 이 함수에 여러분, 내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x에 1을 대입하면은 그때 나오는 y 값이 곧 그냥 f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거 자체가 x에 1을 대입하라는 거고 지금 얘가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2는 사실 y 값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아니, 무방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죠. 실제로 내가 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에 x에 1을 대입했던 2라는 거잖아요. y 값이 지금 2라는 거잖아요. f1이 2라는 거잖아요. x에 1을 넣었을 때 y 값이 2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잘 봐. 근데 내가 굳이 이 y는 fx 플러스 1이라는 이 1차 함수에 내가 x에다가 굳이 내가 5란 숫자를 만약에 대입했다고 쳐. 그때 이 y 값이 물론 내가 대입하면 6인 거 아는데 y 값이 6인 걸 떠나서 부호 정도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왜? 여러분 점이 만약에 x축 위에 찍힌다면은 얘는 무조건 y좌표가 양수겠죠. 이건 중1 때 배운 거예요. 자, 점이 x축 아래 점이 찍힌다는 거는 얘는 y좌표. 이 점의 y좌표는 음수예요, 당연히. 자,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내가 x에다 5를 넣었다는 거는 이 함수에 5를 넣었다는 거는 5를 넣어서 y값이 6이 나왔다는 건 얘가 5,6을 지나는 건데 내가 굳이 여기다가 x에 5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건 그래프만 봐도 5는 0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니까 5를 대입해서 이 y값이 확실한 거는 f5가 양수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아야 f111은 양수겠니 음수겠니? 양수겠죠 무조건. 자 그러면 딱 언제 0이 되냐면 내가 지금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딱 0이 된단 말이야. 아 f-1은 지금 딱 0이야. 자 그러면 내가 굳이 f-1.1이라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대입하지 않더라도 그냥 마이너스 1.1 x가 여기 있잖아. 거기 넣었을 때 y값은 지금 음수 밑에 찍힌단 말이야. 부호 정도는 바르게가 아니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 재밌게 마이너스 파이를 합시다. 자, 가연아 이거 음수니 양수니? 음수겠죠. 왜? 마이너스 3.14는 어찌됐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니까 그걸 대입했을 때 음수에 찍힌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판단되시죠? 자, 그럼 봐봐. 얘는 지금 1차 함수지만 내가 여기서 이 1차 함수 식만 딱 가져오고 x 플러스 1 가져오고 내가 이걸 부등식으로 표현해볼게. 뭐 이렇게 크다 해볼게. 자, 그러면 당연히 중2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이항만 해서 풀었어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이항으로 못 푼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 봐. 이 1차 부등식에다가 자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좌변, 왼자 부등식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우변, 오른 우 자, 이 좌변에다가 내가 y를 붙여. y는을 붙여.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우변에다가 내가 는 0을 붙여. y는 이렇게 붙여. y는을 붙여. 쌤, y는 0은 뭐예요? 안 배웠는데요?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얘를 x축이라고 해요. 왜요 선생님? 아니 봐봐 x축 위에 있는 점들을 항상 1,0, 2,0, 3,0, 4,0, 5,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0.5,0, 마이너스 1.5,0 공통된 점이 다 y좌표가 공통점이 다 y좌표가 다 0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x축의 다른 이름이 y는 0인 거고 지금은 필요 없지만 y축의 다른 이름은 x는 0이라고 합니다. 왜? x좌표들이 다 0인 애들이거든. 0,1, 0,2, 0,3, 0,4, 0,100, 0,-1 어찌됐건 그럼 봐봐. 진짜 이게 마지막. 내가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만약에 대입한다고 쳤을 때 지금 여기는 x가 없어서 대입은 못하지만 있다고 치면은 똑같은 x를 당연히 대입하는 거예요. 같은 부등식이니까. 자,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 얘들을 함수로 해석하면 어떤 x를 대입했을 때 무슨 값? 함수 값이 돼요. y 값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기는 대입할 수 없지만 어찌됐건 뭘 대입한다고 쳐도 y 값 자체는 다 0인 거예요. 자, 그만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더 크다는 거예요. y 값이 더 크다는 거는 그래프가 더 위에 있으란 말이거든요. 지금 봐봐. 결국은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곳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굳이 내가 1을 안 넣어도 1을 굳이 안 넣어도 어차피 위에 양수란 말이야. 0보다 크겠죠. 아, 그러니까 이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쓰는 게 x 1차 부등식 해를 푸는 건데 다 위에 있죠. 어디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큰 x는 무조건 대입하면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물론 이거는 지금 딱 간단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당연히 양수긴 한데 그래프로 해석을 하자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x축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얘를 y는 fx라고 그냥 이름 붙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5고요. 여기가 0이고요. 아니,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라고 할게. 내가 굳이 x의 숫자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부호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애초에 지금 대입도 못하도 식이 어떻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대입 자체를 못하는데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부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자 fx에다가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을 넣으면 수아야 음순이 양순이? 음수죠. 마이너스 6을 넣었을 때 y값 자체가 음수로 찍힌단 말이야. 음수가 된다는 거죠. 자, 가연아 f2는 음순이 양순이? 내가 음수 내고 무조건 양수 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양수? 2는 여기 있죠? 음수가 되겠죠. 수야, 음수의 양수. 양수가 되겠죠. 가연 이해되니 이거?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내가 부등식을 하나 써볼 건데 fx가 0보다 작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으세요. 얘 부등식이에요. 물론 2차 부등식은 아니고 3차 부등식이에요. 왜냐면 얘가 3차 함수거든요. 뭐 그런 거 일단 떠나 보내고 일단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굳이 우리가 이 x에다가 하나하나 대입하지 않더라도 그래프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숫자들 대입하면 굳이 우리가 다 대입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다 음수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여기 부분이랑 결국 이게 x축이라고 했죠. 얘가 x축이라 했고 y는 붙여버리면 얘 y는 붙여버리면 얘랑 똑같은 건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도록 y값이 더 작다는 y값이라 했죠. x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y값이 되는 건데 그게 얘보다 더 작으란 말은 더 아래에 있는 거죠. y값은 클수록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x축보다 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해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그렸다는 건 여기에 존재한 x가 다 어떤 x를 대입했을 때 y값들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1이랑 4 사이에 있거나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연 알겠니? 수아 알겠어? 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 자, 2차 함수는 내가 별명, 대명사로 y는 fx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얘는 y는 gx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여기를 내가 2라고 하고 여기를 5라고 해볼게. 자,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굳이 3이라는 숫자 혹은 4라는 숫자를 각각 대입하지 않더라도 이 fx식에 내가 x에 4를 만약에 대입한다고 쳐? 그러면은 뭐 이쯤 있겠죠. 똑같은 x값을 대입한다고 쳤을 때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한 게 여기다가 4를 대입한 것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부등식을 쓸 거냐면 fx가 gx보다 크도록 하는 x의 해를 구하세요. 범위를 구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함수가 아니지만 내가 y를 붙여서 어떻게 함수의 위치관계로 판단을 하라고 했고 결국 이 y는 fx라는 이 2차 함수 얘 그래프가 y는 gx라는 1차 함수 이 그래프보다 어떻게 위에 있도록 아래에 있도록 합시다. 이번에 아래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죠 지금 요구가 요 사이 구가 내가 굳이 2.1을 각각 안 대입하더라도 내가 2.3을 안 대입하더라도 어차피 다 gx가 더 위에 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의 해는 2랑 5의 사이에 있는 모든 x를 대입하면 어찌됐건 얘가 얘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2차 부등식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판별식이 0보다 큰 이차함수 1대랑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이그젬플 1번, 이그젬플 2번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자 일단 이 두 가지 2차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요. 어떻게 2차 부등식을 무조건 양변에 y를 붙여서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고요. 자, 얘 인수분해 되죠. 아니 일단 봐봐. 내가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이차함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리려고 한단 말이야. 얘를 빨간색으로 그리려고 하는데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아시죠? 이걸 설명해야 되나? 봐봐. 얘가 만약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 하시고요. 내가 이 그래프 그릴 건데 뭐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똑같은 거죠. 잘 들어.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일 거예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x절편이 지금 두 개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자,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하는데 x축 위에 있으면 내가 항상 무조건 y좌표가 0이라고 했어요. 뭐, 0이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이차함수의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정확히는 이차함수의 x절편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구하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넣으라고 했어. 자, y에다 0을 넣으면 5글자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데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하라 하는 거고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한다는 그 근은 이 각각의 여기에 x좌표가 된다고 예전에 우리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x절편을 구하는 거고 무슨 이 이차함수의 x절편을 구하는 행위인 거고 하나가 마이너스하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아,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가 마이너스 4,0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라고 했어. 수아야 근 한번 얘기해 볼래? 근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래프. 아니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다 써야 돼. 마이너스 4보다 커버리면 일로 가버리는데. 맞아요. 왜? 우리가 굳이 대입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 살고 있는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라는 숫자를 여기 대입했을 때 y값이라 했잖아요. 얘가 더 위에 있잖아요. 지금. 굳이 대입하지 않더라도 그래프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는 붙이시고 y는 붙이셔.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해석을 하라 했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아래로 블록이고 누가 봐도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자, y는 내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고 인수분해가 돼. x 빼기 3 x 플러스 2. 자, 얘랑 똑같은 건데 내가 지금 y 대신에 는 0을 넣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2차 함수에 뭘 구하는 거다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이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 되는 거고 하나가 마이너스 2고 하나가 3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좌변의 그래프는 빨간색 이렇게 그래프를 해주고 우변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데 빨간색의 그래프가 파란색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어라. 시각적으로 보이죠? 자, 가연아, 해 어떻게 쓰면 되겠니?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는 기계적으로 2차 식이 아니 2차 식 쪽으로 아가리를 벌린 상태로 근을 구하라고 하면은 바깥값이 나와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납득해요. 바깥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얘보다 얘가 큰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바깥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거에 바깥값? 얘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즉 근 2차 함수에서는 이 x절편이 되겠죠. 그거의 바깥값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계적으로 2차식 쪽으로 아가리를 벌렸네? 그럼 이거의 근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x 플러스 1 아가리 벌렸네? 자, 그럼 바깥값이라는 거는 작은 거보다 작아야 되고 큰 거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 작은 건 누가 봐도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커야지 바깥값으로 이렇게 가진다는 거죠. 자, 반대로 2차식 쪽으로 뾰족하다면은 사이값인 거죠. 왜? 이렇게 있어야지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축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근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등식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근 마이너스 2랑 3의 사이값 앞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쓴다는 거. 하지만 내가 방금 왜 이게 이렇게 근이 나오는지, 왜 이게 근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프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4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2차식 쪽으로 입을 벌렸네? 그럼 바깥값이겠네? 머릿속으로 한번 근데 그래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거랑 이거 얘가 더 커야 되는 건 이 부분이잖아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근데 여기가 확실한 건 하나가 마이너스 9고 하나가 6.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잘 들어 마지막. 다만 언제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바깥값이라는 키워드랑 얘는 사이값이죠. 언제 가능하냐면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가능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풀래. 선생님이 말했다. 이거 일단 인수분해하고 이거 인수분해하고 2차식 쪽으로 뾰족하네? 그러면 선생님 사이값이라고 했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이값이 나오겠네? 이렇게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실제로 이 그래프 그려보잖아요.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고 x축과의 교점은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봐봐. 왼쪽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이죠. 그럼 바깥값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 다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 따로 외우기.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는 게 낫겠죠. 그냥 곱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일 때 기준으로 크다면 바깥값, 작다면 사이값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낫겠지. 굳이 두 개로 구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방금 1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인 거죠. 무조건 지금 서로 인수분해가 돼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는 거고, 인수분해했을 때. 자, 그러면 크다이면은 내가 아까 바깥값이랬죠. A가 아마 양수란 말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 못해요. 자, 양수고 입 벌렸죠? 자, 그럼 인수분해 해서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을 거예요. 누가 더 크다고 했을까? 알파가 더 작다고 되겠죠? 그럼 바깥값이니까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번은 그냥 부등호에 등호가 더 붙은 것 뿐이니까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작다일 때는 2차식적으로 작다, 뾰족하다일 때는 사이값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만약에 판별식이 0일 때, 두 번째 판별식이 만약에 0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아니 마이너스 4x라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아니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 두 가지로 볼 거거든요. 자,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자, 여기다 y를 붙이면은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y는 x 빼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자, 이렇게 중근을 가진다는 거는, 자, y 대신에 0을 넣으면 중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대. 2를 중근으로 가진대. 자,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랑 똑같아요. x절편이란 건 이 2차 함수의 x축과 만나는 점인데 그게 2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밖에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죠. 왜냐면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근이 두 개 나와야 될 거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첫 번째 방법 어떻게? x축과의 교점이 2밖에 없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두 번째 방법은 중3 때 배웠어. 자, 만약에 이렇게 이차함수가 되어 있으면 꼭지점이 p, q인 건 안단 말이야. 그럼 얘는 y는 x-2의 제곱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2,0이거든요. 2,0 없잖아, 플러스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점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봤고요. 자, 그럼 좌변의 그래프 내가 그렸습니다. 이 그래프. 우변의 그래프 y를 붙이면 이거예요. 자, 물어보네.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래. 자, 가연아, 해 있니? 해가 없죠? 없습니다. 다 위에 있거나 똑같죠? 이렇게. 여기서는 해가 발생을 안 하겠지. 없다니까? 내가 굳이 이 함수, 이 개 같은 함수에 굳이 내가 2.1, 마이너스, 1.9, 뭐 3.5, 뭐 5, 이런 걸 굳이 다 안 대입해봐도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게 그래프가 시각적으로 보인다는 거. 그럼 봐봐. 이제 재활용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2인 거예요.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도 근으로 쳐준답니다. 자, 수아야, 그럼 여기서 근은 2밖에 없는 거예요. 딱 같은 거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근은 x는 2. 외웠나요, 우리가? 아니죠. 그래프를 해석을 한 거예요. 자, 3번.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날려 쓸게요. 얘가 0보다 클 때랑 날려 쓸게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아래로 블록 접한다고 이미 내가 다 그려놨죠. 이거 2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같으면 안 되죠.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수아야, 여기서 답은? 전부 다 모든 실수. 이렇게 그래프 그려질 거니까 같아도 된대. 2도 되는 거죠. 모든 실수. 읽어볼까요, 한번? 자, 2차 함수가 0보다 크래. 근데 얘가 이렇게 중근을 갖는데요. 판별식이 0이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알파에서는 0이랑 딱 똑같을 거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나머지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부르기면 그 딱 꼭지점 빼고는 다 위에 있을 거니까 위에 있으라고 했죠. 알파 빼고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등호가 붙어버리면 알파도 되는 거죠. 왜? 같아도 된다 했으니까. 자, 여기는 왜 해가 없다? 무조건 아래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 있을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얘는 무조건 아래 있는 거 플러스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딱 같아지는 점, 꼭지점 x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참수를 앞에서 잘 하셨다면 이런 거는 굳이 안 외우셔도. 마지막 세 번째.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대요. 그 말은 뭐다? x 절편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허근을 가지는 거예요. 그는 무조건 존재하잖아, 2차 방정식에서. 하지만 허근은 이 x축, y축 사이에 i라는 단위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그 2차 함수의 x 절편의 x 좌표인데 허근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으니까 그래프가 위로 뜰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했죠. 예를 들면 자, 일단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클 때 자, 좀 날려쓸게요. 아니 그래도 한번 쓰자. 이제 날려쓸래. 어차피 그래프는 계속 똑같이 쓸 거니까. 일단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고요. 자,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 판별식을 써보는 거예요. 자, 4분의 d 쓸 수가 있고요. 자,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얘가 음수네. 그 말은 뭐다? 여기다가 y를 붙이면 내가 지금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좋은 게 뭐랬어? x절편을 찾는 거나 혹은 꼭지점을 찾는 건데 꼭지점 찾는 거 좀 비추게 해요. x절편을 먼저 찾는 게 좋아. 그래서 x절편을 찾기 위해서 근데 곧 x절편이 뭡니까? 얘를 는 0으로 바꿨을 때 2차 방정식의 해인데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하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중근을 가진다면 판별식 0이 돼서 한 개밖에 안 되는 거 접하는 거 얘가 허근을 가진다면 안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이제 판별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왼쪽에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 뭐가 생겨? 근이 생겨야 된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된다. 자, 왼쪽의 그래프가 오른쪽의 그래프다 위에 있도록 하래. 모든 실수. 우리가 굳이 숫자를 안 대입해도 쌤 한 마이너스 5 정도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절대 안 되겠죠. 아니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안 되지. 야, 근데 어찌됐건 x에 뭘 대입해도 양수일 수밖에 없네. 얘도 양수로 바뀌고 얘도 양수로 바뀌고 얘도 양수로 바뀌니까 어찌됐건 다 양수네. 그래요. 자, 그 다음 얘는 똑같이 그래프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0보다 크거나 같으래. 다 크네. 같은 거도 없는 거죠. 모든 실수. 야, 작으래. 해 없죠. 작거나 같으래. 해 없죠. 자, 그러면 이걸 굳이 안 외우셔도 된다는 겁니다. 문제 풀게요, 이제.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자, fx가 gx보다 작도록 하래요. 왼쪽에 있는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는. fx 그래프 내가 흰색으로 해주고요. gx의 그래프 내가 빨간색으로 그려줄게요. 흰색의 그래프가 빨간색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도록. 그러면은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x를 넣어도 gx의 y값이 fx의 y값보다 클 수밖에 없죠. 1번의 답은 0부터 3 사이에 있는 x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0 왼쪽에서는 다시 이게 격차가 격차라 해야 되나? 이게 뭐랄까? 값을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fx가 더 커져 버리는 거고 0보다 작은 x를 대입했어요.
3보다 큰 x를 대입했을 때 다시 fx가 또 커져버리는 뭐 그런 상태인 거죠, 지금. 자, 두 번째. 쌤, 이런 건 안 배웠는데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곱해버리면 4차 함수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거는 수학에서 아주 자주 쓰는 도구인데요. 자, 어찌됐건 너희가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숫자고 숫자예요. 두 수를 곱했더니 0보다 크대, 양수래.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게 둘 다 뭐일 수가 있나요? 두 개를 곱해서 양수래. 둘 다 음수거나 양수거나. 그러니까 2번을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두 개를 곱해서 양수라는 거는 수학에서 많이 쓰는 도구라고. 두 개 곱해서 양수다? 거기서 의미하는 내포된 진짜 의미는 두 개 곱해서 양수다? 아, 둘 다 양수이거나, 두 번째, 둘 다 음수이어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fx도 x축보다 위에 있고 gx도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 자, 흰색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요 구간. 즉 x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자. 그냥 굳이 이걸 부등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야, 흰색도 x축 위에 있고 빨간색도 x축 위에 있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약간 좀 휘어있는데. 여기서부터,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흰색은 밑에 있잖아. 2부터 4까지는, 봐봐. 2부터 4까지는 흰색도 위에 있고, 계속 위에 있고, 빨간색도 2에서 2니 뭐 이쯤에 있겠죠? 뭐 어찌됐건 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흰색도 위에 있고 빨간색도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은 여기 2부터 4까지가 되겠죠. 왜? 이 전에는 흰색이 밑에 있고 4 이후로는 빨간색이 밑으로 가니까 하나가 음수가 돼버리면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될 수 없잖니. 자, 그래서 2랑 4 사이에 있는 x를 굳이 다 대입하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자, 둘 다 아래 있으래. 있나요? 흰색도 x축 아래에 있고 빨간색도 x축 아래에 있는 공통된 범위가 있나요? 여기만 보면 되잖아. 어차피 흰색이 아래인 거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 구간에 빨간색 위에 있잖아요. 맞죠? 안 되겠죠. 두 개 곱하면 음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발생을 안 하니까 그냥 얘만 답으로 쓰시면 된다. 오호. 자, 다음 2차 부등식 풀래요. 자, 1번. 다 왼쪽으로 넘깁시다.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뭔가 아까 내가 예제로 푼 2차 부등식이네. 자,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자, 그럼 인수분해 하시고요. 선생님 가라사대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고 2차식 쪽으로 아가리를 벌린 상태라면 바깥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기계적으로 바깥값이란 건 이 x절편에 작은 것보다 작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 여기 부동어가 같은 거 들어있네요. 5R 큰 것보다 커야지 x축보다 위에 있겠죠. 아래로 블록일 때 기준으로 맞죠. 항상 조금씩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자, x제곱이 마이너스, 불편해. 자,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이렇게 바꾸고요. 자, 얘 누가 봐도 중분을 가지네요. x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얘 이차함수 그래프 일단 그려볼까요? 아래로 블록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이 8밖에 없는 겁니다. 8밖에 없는 거예요. 8. 여기가 8인 거야. 자, 이 그래프가 얘고 이 그래프가 얘인데 이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도록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돼. 같으면 안 돼. 해가 없죠. 해가. 쌤, 부동호 방향을 왜 안 바꾸십니까? 마이너스를 곱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래. 같으면 안 돼. 자, 8에선 딱 똑같아지니까 8을 제외한 모든 x에 대해서 굳이 대입하지 않더라도 y값이 다 양수로 지키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 x는 8이 아닌 all real numbe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번. 자, 다 우변으로 넘깁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 쪽으로 뾰족하죠. 이렇게 일단 되고요. 자, 얘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판별식 써보는 거예요. 판별식. 인수분해 될 때는 바로바로 물론 인수분해가 이렇게 다른 두 개로 되면은 이 부동호의 방향에 따라서 바깥값, 사이값 쓰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개가 아니야. 하나, 이 중분을 갖는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뭐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있을 수도 있고 딱 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외우지 않고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자, 3번 같은 경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는 거예요. 는 0이라 하고 이거 자체가 무슨 의미다? 는 y라고 했을 때의 2차 함수의 x절편의 x좌표를 구하는 거죠. 저 2차 방정식 해를 푼다는 거. 근데 해를 풀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과연 이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본다는 거. 누가 봐도 25 마이너스 36은 0보다 작아요. 그 말은 뭐다?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 있긴 한데 허근으로 있기 때문에 실 수밖에 없는 x축이랑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 자, 어찌됐건 이 왼쪽의 그래프가 2차 함수 오른쪽 그래프 아래 있으래. 해가 없죠. 자, 이거 다는 안 풀고 1번, 2번만 풀게. 자, 절대값이 왜 존재하냐면 벗기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벗겨야 돼요. 바나나 먹으려면, 사과 먹으려면 껍데기가 아니라 껍질인. 조개 껍데기, 조개 껍질. 조개 껍데기, 조개 껍질. 껍데기? 이게 사과냐, 어패류, 조개냐에 따라서 껍데기랑 껍질이 다르거든요. 여기가 아마 껍질일 거예요. 사과 껍데기 이상하죠. 얘가 껍데기. 대기도 아이야. 맞죠? 어이 맞죠? 껍데기. 또 잘못된 지식을 너희한테 또 이런 시험 문제 나와봐. 나 또 탓할 게 뻔하니까. 단단한 건 껍데기라고 되어 있고요. 번데기는 별로 안 단단한데. 뭐 어쨌든 그런 대기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건 껍질이라고 합니다. 사과 껍질이 맞고요. 사과 껍질 별로 안 부드러운데요. 껍데기보다 부드러우니까. 어쨌든 내가 무슨 얘기? 절대값은 벗기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벗기려는 그 명분이 여기가 지금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번에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동식 풀던 것처럼 너희가 정해줘야 돼요. 어떻게? x가 0보다 작을 때랑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길 명분을 너희가 직접 세팅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조건에서는 얘가 이제 음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벗겨지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 플러스 3, x 플러스 인수분해 되네. 2차식적으로 뾰족하다. 사이값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의 사이값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얘는 무조건 답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죠. 왜? 얘는 얘를 풀어서 나온 거고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런 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얘는 얘를 따라야 돼. 결국은 얘는 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봐.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대요. 그럼 얘는 이거 자체가 답이 될 수 있겠죠. 어차피 이 범위는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내가 검증했습니다. 끝났고. 자, 이 범위에서는 절대값이 양수에 그대로 나오시면 되죠. 이렇게 되고요. 자, x 빼기 3, x 빼기 1 이렇게 되고 자, 사이값 1하고 3의 사이값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래. 근데 어차피 얘는 요걸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둘 다 답이 된다. 자, 2번. 자, 3번을 안 푸는 이유. 이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0이니까. 자, 0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글씨가 0보다 클 때는 일단 이거 쓰자. 플러스 x 마이너스 자, x 빼기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아가리 벌렸으니까 바깥값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커야 되죠?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커야 돼. 자, 얘가 무조건 답은 안 된다고 했죠? 얘를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 자, 근데 얘는 탈락이에요. 오, 0보다 작으래. 탈락. 근데 얘는 여기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니까 답으로 써도 무방하다. x 플러스 2, x 빼기 1. 바깥값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자,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할 건데 0보다 그래. 아우, 얘는 또 탈락이죠. 그러니까 얘는 또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 실제로 뭐 이 같은 거 대입하면 아마 부동호 방향 맞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5 같은 거 대입하잖아요. 부동 방향 맞을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m고요. 세로의 길이가 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폭이 일정한 x라고 잡자. 이렇게 되고요. 자,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길의 최대 폭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x가 점점 길어지면은 꽃밭의 영역이 줄어드니까 200제곱미터보다 아래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딱 마지노선이 있을 거야. 딱 20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찌됐건 이제 문제를 해석할 때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맨날 수학적으로 이거 이렇게 푼다, 이거 이렇게 푼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좀 진정해서 좀 보시면, 침착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요. 아무튼 자, 불도저로 여러분 이 길을 오른쪽으로 다 밀고요. 불도저로 아래로 밀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꽃밭이 있겠죠. 그림을 못 그리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어찌됐건 내가 x로 잡았고 여기 어차피 x로 잡았단 말이야. 자, 어찌됐건 이 꽃밭의 넓이가 200 이상이다. 이렇게 일단 부등식을 쓰겠지, 당연히. 자, 그럼 여기가 30-x고요. 여기가 20-x겠지. 왜냐고 묻지 마세요. 이거 또 모르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30 빼기 x 곱하기 20 빼기 x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저 꽃밭의 넓이고 얘가 200 이상이 되도록 하랍니다. 자,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50x에 플러스 600인데 200 가져올 거니까 플러스 400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곱해서 400 더해서 50 마이너스 50 10이랑 40이죠. 마이너스 붙여서 x 빼기 40 x 빼기 10 나가리 벌린 상태네요. 자, 그러면은 바깥값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커야 된다. 하지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가연아, 왜일까? 상식적으로 좋죠. 30이 최대인데 40을 길을 만든다는 건 간척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간척 사업 아니려나? 얘를 이제 답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10일 때 딱 200이 되겠죠. 그래서 10일 때 가장 길을 최대로 넓힌 길의 폭이 되겠죠.